예, 2026년 4월 23일 오늘은 그 목요일입니다. 아침 한 5시가 되었는데 그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그 상원 갑자년으로 계산하면은 1903년이 되겠고요. 환단곡이 삼성기 하편의 원중동 선생님의 기록에 하면은 74,145년이 되겠습니다. 그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서 강의하는 곳은 제가 그 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사무실 겸 그 서재가 있고요. 요거는 좀 적으면서 제가 여기서 그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곳인데요. 그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미제국의 이제 몰락, 미국의 몰락이 되겠죠. 몸통 237번 7번째 샤먼 철학자 4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 적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또 공부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제가 꾸준히 뭐냐면은 적어보는 그런 그 강의인데요. 있죠.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한 그 10가지 테마로서 왜 미국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가. 제가 2026년 2월 28일 날 미국의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그 이란을 침공하면서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전쟁은 이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종편 채널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그 미국 일방적이고 이스라엘 그 일방적인 그런 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그 팩트에 기초해서 접하기가 어렵고, 또 일반 사람들은 소시민들은 그 이렇게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급 정보를 하기가 어렵고, 또 두 번째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평생 책을 잡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미국은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한 4-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4-5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전쟁, 이란과 이번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
1990년대에 소련 그 연방공화국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소련이 몰락하는 형태의 그 제국이 몰락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고르바초프였지 않습니까? 얼굴에 이렇게 지도 같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지도자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옐친이 이제 들어서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서구의 동구 그 유럽이 이제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격변기를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그동안의 그 징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그 촉박하고 위기 상황과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 미국과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렇게 전쟁을 감행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깊은 그들의 한계가 속에 골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골마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제 까발려진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 미국의 그 군사력이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바닥이 났다는 것이죠. 바닥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한 40억에서 한 50억 한다는 이런 미사일을 수없이 갖다 쏟아붓는 것도 그렇거니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전쟁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그 건물을 부수고 기지를 부수고 하는 것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건데요. 비행기에 실어봤자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함정에서 쏘아 올리는 토마호크 그런 미사일이 되겠죠. 그런 건데, 우리가 전문가들의 정보로 보면은 토마호크의 그 비행 속도가 한 0.8마하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이제 이란은 13마하 정도의 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현재 그 지하 창고에 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란이 그동안에 미국의 제재 아래서 견뎌올 수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일단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페르시아인 이란과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 있는 신라 고구려 백제와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속신앙, 소위 말하는 토속신앙, 그 민중들 에게 있는 이런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통신앙이 일치합니다. 제가 황금문명학술원에서 그 연구를 해서 이미 밝혔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통신앙, 뭐 우리가 무속이라 하기도 하고 무당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뭐 풍류도라 하기도 하고 국선도, 선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우리의 전통 신앙은 미트라 신앙입니다. 미트라. 다시 말하면 샤먼 신앙인데요. 그 샤먼 신앙을 다른 말로 황소불사상이라 그럽니다. 황소불사상. 즉 다시 말하면은 천문학과 관계되는 금성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금성사상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바람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황소불 사상이 이제 뿔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가리키는 것은 태양을 가리키고요. 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달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황소에 있는 이 맞박 이마에 있는 이 점 이것이 뭐냐면은 금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금성과 태양과 달을 우리가 합쳐서 삼원일체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두메질이 연구하는 삼지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영교 박민호 선생님이 우리가 삼을 삼는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무세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삼질한다는 것도 우리가 뭐 새끼줄을 세 가닥으로 꼬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지 제도라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 페르시아에서 한반도에까지 펼쳐져 있는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티베트는 본교 내지 변교라고 그러죠. 본교. 한자로 말하면 본교고 티베트식 발음으로는 변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 신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트라 황소불 사상과 관계가 돼 있고 우리 지금도 뭐냐면 가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산, 수무리산, 소머리산, 이게 우두산, 이게 다 같은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머리산, 수무리산, 이 가야산, 기타 이런 것은 같은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한반도는 바로 그러한 미트라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페르시아 이전의 국가 이름이 사산조 페르시아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가 파르티나, 그 다음에가 메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자그로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 다음에 더 서쪽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경교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메르 문명이 이제 발달됐는데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자그로스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하나의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뭐냐면은 서쪽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하고 예전에 그 지역을 뭐냐면은 리디아라고 하죠. 리디아 제국이라고 그랬죠. 아시리아 우리가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뭐냐면은 철기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리아 철기가 이미 기원전 전에 이미 이제 그 발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구리는 우리가 그 9,000년 전에 우리가 구리 동굴에서 발견된 유적이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아시리아가 뭐냐면은 거인족이라고 말하는 그 이 바다 사람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 바다 사람 거인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샤먼 제국이 그랬다 쓰면서 미노스 궁전에 1궁전, 2궁전, 3궁전이 있는데 마지막 미노스 궁전이 3궁전이 망할 때가 BC 1400
1450년, 1450년이니까 지금은 한 345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 그 바다의 샤먼들, 이걸 우리가 바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인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들이 그 유명한 대륙국가에 있던 메디아를 이어서 아시리아가 통일한 아시아를 멸망시켰던 그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동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중동 본사에서 이수 선생님께서도 그런 기록을 많이 남겨놓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먼철학교로서 또 사먼제국을 부활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국문명학술은 연구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공부를 꾸준히 해와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이 윤석열을 만드는 정권은 문제 틀레유가 만들었다. 문재인, 정청래, 조국, 그 다음에 틀보, 김어준이, 유시민이,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노무현을 팔아서 지금까지 알려,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사익을 취한 그런 아주 민주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를 말아먹은 자들이죠. 대표적으로 이낙연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페르시아의 오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 정서나 뿌리 사상이 같기 때문에 예와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또 황국문학술은 연구원들이 예와 도를 뭐냐면은 이 규정지어고 특질화시켰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 예와 도를 뭐냐면은 설명해라고 말을 하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연구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예라는 것은 유계가 있고 도라는 것은 육도가 있는데, 예라는 것은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군사, 이게 6가지고요. 도라는 것은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 그 다음에 좋은 협정, 약속, 좋은 계약,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국가가 될 수가 있고, 이 문화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격과 인격과 격조 깊은 그런 인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그 유사 의료업 때문에 그 원미경찰서 잠깐 들렸다가 오게 됐는데, 제가 그 유사 의료업으로서 보건업에서 나왔던 제가 친구사, 적골사, 그 다음에 경혈안마사, 이런 그 다음에 추출물 가공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래 이제 손님들 맡고 나면 나머지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에 이제 바닥에 드러난 것을 우리가 이번에 봤다는 것이고,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말하면은 러시아가 볼 때는 미국이 이제 좆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국의 입장에서 봐도 이제 미국이 이제 좆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인도도 아마 미국을 우습게 볼 겁니다. 당연히 그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란도 뭐냐면은 이제 다를 것이고,
이란도 이제는 중동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패권 국가로서 이번에 확고한 지위를 이제 놓치게 그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서구 유럽은 지금 이제 야단이죠. 앞으로 그들의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아마 영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정신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북아에서는 우리가 삼원제국 쓰면은 한국통일연방공화국을 만들 수가 있는 절의 기회가 이제 오게 된 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김일성 시대 때부터 바로 세계적인 그 군사학의 그 대가라고 말할 수 있고, 멀리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서 아마 김일성이가 이런 핵을 만들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한 50개 정도 만들었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단 접어두고 일단 결론만 말을 하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교류를 해서 빨리 뭐냐면은 연합체제든 연방제 형태든 정치 교류를 해야 되고요. 정치 교류를 하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좋은 훌륭한 그 인력과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좋은 자원을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협력하고 일본과도 협력해서 이제는 일본을 우리가 할 것만 아니라 맨날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사과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일본을 앞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관대하게 하거나 그 관용을 베풀 거는 없지만 적어도 뭐냐면은 적절하게 뭐냐면은 일본을 요리해 가면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미국도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평택 군사 기지 그다음에 성주 사드 기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타격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에서 바로 뭐냐면은 다이렉트로 이제는 설명해 가는 시대가 되었고, 특히 국민주권주의 시대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25년 6월 3일 날 당선되면서 적어도 뭐냐면은 한국 정치의 현대사를 새롭게 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서민을 위해서 뭐냐면은 정치를 하게 된 유일무이한 정치인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에 박정희 시대 때는 워낙 우리가 자원이 빈곤했기 때문에 중공을 중심으로 뭐냐면은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번에 2026년 우리가 국민주권주의 시대 때 이재명 정부는 바로 국민의 서민과 시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이런 그게 되겠다. 두 번째는 미국이 이미 뭐냐면은 빚이 지가고 3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있어서 이제 미국이 한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빈부경차라든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의 모순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 막바지에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망나니 칼춤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종이 돈으로 찍는 이 달러의 이제 몰락, 종이 돈으로 찍는 이 달러의 몰락이 이제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고, 요거는 유경환 선생님이 진단하신 건데 1492년 대황해, 저거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92년 대황해 이후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미국 이렇게 이어오면서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코쟁이들이 세상
흰둥이들의 세상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흰둥이 이걸 제가 조롱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역사 속에 백인의 우월주의, 백인 침공의 시대, 백인의 뭐냐면 착취의 시대, 억압의 시대, 명령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흰둥이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둥이라고 말하는데 뭐 흰둥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미국의 학문이 이제 몰락해 바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도 학문이 떨어지면 그 집안이 망하고, 나라도 학문이 떨어지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미국이 학문이 이제 떨어져서 미국이 이제 망할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놈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우울주의에 빠져가지고 환상적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과신했지만, 인간의 문제는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의 문화와 문명, 사상, 제도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만 우수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확인했고요. 우리도 뭐냐면은 사면의 사상과 문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제국을 이어서 우리가 한국연방 공화국으로서 새롭게 뭐냐면은 문화제국주의를 펼쳐갈 입장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한 5개 내지 6개, 7개의 뭐냐면은 제국, 소위 말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한국, 뭐 이런 나라 대6개가 뭐냐면 앞으로 다자제국의 이제 시대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한국연방통일사문제국의 부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한국이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우리 북한과 교류를 함으로써 훌륭한 그 인력을 우리가 자체 공급도 받고 자원도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좋은 기술을 이전하는, 이 병신 같은 짓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 4대 강국의 견제와 균형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9번째, 10번째 뭐냐면은 세계 문화제국을 포방해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제국을 뭐냐면은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5가지는 미국이 몰락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미국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5개 내지 7개 정도의 앞으로 이제 다자 제국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도 샤먼 제국을 부활해서 우리가 한국의 문화제국을 뭐냐면은 형성할 수 있는 절유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